레닌은 왜 톨스토이를 칭송하고 도스토옙스키를 혹평했을까? 러시아 혁명의 거울.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1908년 레프 톨스토이를 향해 파격적인 헌사를 던진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혁명의 거울이다. 톨스토이의 소설은 차르 체제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가장 정밀한 사회 보고서였다. 부활과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그는 귀족 사회의 위선과 사법부의 타락을 현미경처럼 해부했다. 반면 또 다른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반동 작가라는 낙인이 찍혔다. 왜 레닌은 톨스토이를 선택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밀어냈을까? 여기에는 예술을 권력의 도구로 변주한 레닌의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 눈에 미약에 비친 원초적 분노. 톨스토이는 당대 러시아 제국의 모순을 집요하게 응시했다. 그는 귀족 사회의 가식, 교회의 부패, 사법 제도의 불합리함을 가차없이 드러냈다. 톨스토이가 보여준 눈의 미학은 민중에게 세상이 썩어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레닌은 여기서 러시아 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층의 원초적 분노를 읽어냈다. 톨스토이의 문장은 사상보다 강력한 정서적 증거였다. 펜 끝이 차르 체제의 뿌리를 뒤흔들자 레닌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레닌은 비폭력을 설파한 톨스토이를 비웃으면서도 혁명의 정당성을 비추는 거울로 마음껏 활용했다. 혁명의 민낯. 그러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레닌에게 너무 위험한 인물이었다. 톨스토이가 사회의 겉모습을 비추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영혼의 심연을 파헤쳤다. 그는 악령에서 혁명가들의 내면의 도살인, 파괴적 충동과 관계를 해부했다. 인간이 단순히 빵으로 충족되는 존재가 아님을 그는 보여주었다. 인간은 때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행복마저 거부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는 레닌에게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래서 레닌은 그를 반동적이고 해로운 작가로 낙인 찍었다. 그의 문학은 선동에 쓰일 수 없는 문학이었기 때문이다. 이용당한 사랑과 외면당한 정의. 톨스토이의 보편적 사랑은 대중적 흡수력이 강렬했다. 모든 생명이 조화로운 세상은 혼란 속에서 달콤한 환상이었다. 레닌은 그 유토피아적 이상을 혁명의 연료로 사용했다. 톨스토이를 거울 삼아 혁명의 얼굴을 윤색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던진 질문은 달랐다. 하나이의 눈물 한 방울도 닦아주지 못하는 혁명은 정당한가? 이 질문 앞에서 혁명의 폭력은 도덕적 기반을 잃었다. 거울은 깨지고 송곳은 남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역설이 드러났다. 거울로 권력을 장식했지만 송곳은 결국 현실을 뚫고 나왔다. 레닌은 톨스토이를 이용해 권력을 얻었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예견한 인간의 심연을 끝내 숨기지 못했다. 체제가 냉혹해질수록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로 돌아갔다. 러시아 정신의 이중구조. 거울이 비춘 것은 현실의 표면이었지만 송곳이 파고든 곳은 러시아 정신의 역사적 지층이었다. 13세기 몽골계 타타르 세력이 세운 킵차크 칸국은 광대한 러시아 지역을 폭력과 복종으로 지배했다. 장기간에 걸친 타타르의 잔혹한 전제성은 러시아인의 DNA에 각인되었다.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가 정치적 독립의 길을 열었지만 전제적 통치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비잔틴 제국의 정교의 문화를 수용하며 로마 제국의 계승자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제국적 사명의식과 타타르적 전제성이 하나의 문화 안에서 공존했다. 이 빛과 어둠의 이중구조는 러시아 문학의 심층 토양이 된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 어둠을 윤리와 사랑으로 정화하려 했지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그 심연을 지우지 않았다.